이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라고. 학교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급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구조 자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검색을 거듭하다 보니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양교사. 저는 그 단어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영양을 전담하는 교사가 학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영양사도 아니었습니다. 교사였습니다. 정식 교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식단을 설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틀린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연령과 성장 단계를 고려한 식단 설계, 칼로리와 영양소 균형 계산, 식재료 위생 관리 감독, 편식 지도와 영양 교육. 저는 그 목록을 읽으면서 조용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밀리 학교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메뉴를 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저는 몰랐습니다. 아마 본사 어딘가의 식품업체 담당자가 정하겠죠. 아이들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더 놀라운 건 조리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학교들은 급식을 직접 만든다고 했습니다.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 조리사들이 출근해서 식재료를 손질하고 직접 요리해서 따뜻하게 배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새벽같이 나와 수백 명분의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매일 반복하는 그 일. 그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 급식에서 쓰이는 식재료는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쓰기 위해 지역 농가와 학교가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밥 한 그릇이 지역 경제와도 이어져 있었습니다. 밥 한 끼가 이렇게 많은 것과 연결돼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뻑뻑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기까지 쉽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 문제로 논란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아이들의 밥상 앞에서는 빈부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 그 한 문장을 위해 오랜 시간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에밀리 방에서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밥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떤 존재로 대우할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질문에 오래전부터 진지하게 답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를 학교에 보내고 혼자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간밤에 읽은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양교사, 현장조리, 무상급식. 그런데 그날 제가 본 영상은 그 어떤 숫자나 제도보다 훨씬 강하게 저를 흔들었습니다. 우연히 추천 영상 목록에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 배식 장면. 저는 별 기대 없이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리사분들이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자로 국을 뜨고 집게로 반찬을 집고 밥을 고르게 담아주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은 차례대로 받아서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반납대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배식대 앞을 지나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이들이 한 명씩 지나가면서 똑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어떤 아이는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리사분들은 그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눈물이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면서도 왜 우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왜 저 장면이 이렇게 마음을 건드렸을까? 조리사분들의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밥을 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인사를 받으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을 당연하게 받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인사 하나가 그 공간을 전혀 다른 곳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급식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생각했습니다. 에밀리는 급식을 받을 때 인사를 하나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이 나오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음식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건 예절이기 이전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태도였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그걸 매일 급식 시간에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영상을 끄지 못하고 계속 봤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돌렸습니다.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볼 때마다 뭔가 단단한 것이 가슴속에 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걸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처음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채팅방에 글을 올리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너무 충동적이었나 싶었습니다. 제가 올린 글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을 아시나요? 우리 아이들 급식과 비교해보니 너무 달라서 충격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링크도 하나 첨부했습니다. 한국 급식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5분, 10분, 20분, 조용했습니다. 저는 괜히 올렸나 싶어서 지울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답글이 달렸습니다. 사라, 이거 진짜 학교 급식이에요? 식당 아니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답했습니다. 맞다고 공립초등학교 급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답글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애는 오늘 또 너겟이었는데 채소가 저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무상급식이라는 게 진짜예요?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차갑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해온 베로니카였습니다. 사라,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거예요. 한국이랑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잘 먹고 잘 크고 있잖아요. 채팅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눈치를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말할까? 저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베로니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초등학생 5명 중 1명이 과체중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급식 메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번엔 더 길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베로니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래 걱정했거든요. 채소 반찬 하나라도 추가해달라고 학교에 건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작은 불씨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주에 학교 측에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급식 담당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급식 사진, 영양 성분 비교표, 무상급식 운영 방식 자료. 교장 선생님은 처음엔 방어적이었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장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채소 반찬 하나, 과일 한 조각이라도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급식 담당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바꾸고 싶었어요. 혼자선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을 뿐이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변화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채팅방 글 하나, 용기를 낸 면담 한 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에밀리 학교 급식 메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치킨 너겟 옆에 당근 스틱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2번 과일이 추가됐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에밀리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딸기 나왔어. 맛있었어? 응, 되게 맛있었어. 근데 양이 너무 적어. 저는 웃었습니다. 불평을 하면서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 전까지 에밀리는 급식 얘기를 집에 와서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들은 기억에 남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생기자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가 뭔가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지인을 통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아이들도 급식에 불만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메뉴 별로야. 또 생선이잖아. 이 반찬 싫은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싫다는 그 메뉴가 에밀리 학교에선 특별식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들이었습니다. 당연함이란 참 묘한 겁니다. 가진 사람은 모릅니다. 없는 사람은 압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그날 처음 봤던 영상을 다시 꺼내봅니다. 한국 학교 급식실, 줄을 서는 아이들, 따뜻한 국이 담기는 식판, 그리고 배식대 앞을 지나치며 꾸벅 인사하는 아이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 인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수고했다는 걸 아는 마음. 음식이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걸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자라면 어떤 어른이 될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어른. 보이지 않는 수고를 알아보는 어른.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분명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K-팝으로 세계를 흔들고 K-드라마로 세계를 울렸다면 이제는 K-급식으로 세계가 다시 한번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음식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들 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랑이 숨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어딘가에서는 오늘도 새벽같이 출근한 조리사분들이
수백 명의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있을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매일 반복되는 그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오늘도 식판을 들고 줄을 설 겁니다. 어쩌면 오늘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거리면서요. 그 투덜거림조차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 아이들은 아직 모를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이 먹어온 그 평범한 밥 한 끼가 사실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계 어딘가의 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바라봤던 그 밥상이었다는 것을. 오늘 사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 안에 얼마나 많은 가치가 숨어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밥 한 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